김로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초부터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오일 쇼크도 있었고 또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을 이제 무사히 극복한 이후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자유가 확대돼 가지고 지금은 뭐 시내 한가운데서 김정은 환영 현수막을 내걸어도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뭐 그러면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바랬던 풍요와 자유, 이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민의 대부분이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세상이 왔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풍요 속에서 우리가 안주는 하지만은 심리적, 정신적 안식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사실 탐욕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진자 운동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스스로도 봐도 지난 30년간 소득은 늘어났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은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우리 사회는 삼불, 세 개의 불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 삼불은 불만, 불안, 불신. 그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불안한 생활을 하느냐, 잘 살면서도 그것은 우리 사회의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회가 됐느냐? 이 시장의 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공포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꽤 큰 투자자문 회사를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공한 기업인이 경제 애널리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자기가 월스트리트에 처음 갔을 적에, 그러니까 취업을 했을 적에 경험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 똑똑한 경제 애널리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고참 직원이 와서 묻기를, 자네는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가 또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배운 대로 그 사람이 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랬더니 고참 직원이, 자넨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겠네, 시장은 탐욕과 공포에 의해 움직이네, 그렇게 말을 충고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즉 월스트리트적인 사고죠. 근데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특히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탐욕과 공포 사이에는 불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더 모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갑자기 경제가 나빠지면 공포가 다가오고, 그러면 늘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우리는 시계추처럼 살다가 그 심리 상태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아서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월스트리트의 종사자들이 공포와 탐욕이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말했듯이 미국 사람들도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채널로 유명한 CNN이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죠. Fear and Greed Index. 이 수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주식 투자에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이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 0서부터 100까지 돼 있는데 왼쪽 붉은 부분이 그 공포, 그리고 이 녹색 부분 오른쪽이 이게 이제 탐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붉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공포, 이건 이제 주식이 많이 하락할 때고, 이 녹색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를 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22년 3월 30일 오후 5시 19분 미국 시각으로 요걸 따온 겁니다. 근데 뭐 뉴트럴, 뭐 중립적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공포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주식값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개 보면은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한 50 정도 되죠. 75 정도 되면은 주식을 뭐 매입하기 시작한다. 그 기준점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이 지수로 나타내 가지고 주식의 매입과 매도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말고 더 유명한 게 이제 VIX라 그러죠. Volatility Index 해가지고 이건 많이 활용되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주식으로 일종의 파생 상품 주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수화해 가지고 VIX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주가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일 적에는 40, 50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건 이제 공포의 시기로 접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고점일 적에는 탐욕 20 미만으로 내려가 가지고 탐욕의 시기로 들어가고 이 주가가 좀 안정적이다. 조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안정적이다. 그러면 20에서 30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또 잠깐 살펴보면 여기 이제 팍 치솟은 적이 있죠. 예, 요게 바로 코로나가 발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서도 그러니까 투매가 일어나는 거죠. 손해 벌고 막 파는 거죠. 공포에 질려 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2008년 10월 24일 89.53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을 적에는 70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때 2008년 10월에는 89.53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것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관련된 지수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진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이건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투자사죠. 투자사 그 설립자이자 오너인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건데 벌써 그분도 92세가 이제 됐으니까 나이가 꽤 많으시죠.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주가 총액이 그 나라의 GDP하고 비슷하면 그게 정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주가 총액이 GDP보다 많아지면 100%가 넘어가면 그건 과열이고 그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좀 침체됐다라는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버핏 지수를 1950년서부터 최근까지 한 2020년까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언제 100을 돌파하나 하면은 90년대 후반입니다. 예, 우리 이제 IMF 맞을 무렵 90년대 후반에 이제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버핏 지수, 그러니까 100보다도 GDP보다도 주가 총액이 낮았는데 이게 이제 주식을 통한 어떤 자산 증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식 시장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90년대 후반서부터는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점이 언젠가 하면은 21년 2월 11일 22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코로나 후인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미국은 버핏 지수 기준으로 한 180% 정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1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그러니까 2020년 3월경에는 72.98%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 100% 버핏의 기준에 의하면 100% 이하일 적에는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가 90년대 후반서부터 요 주식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우리나라도 60년대나 70년대에 비하면 엄청난 이제 풍족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풍족이 그 탐욕으로 점점 이제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자산이 많을수록 탐욕과 공포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저는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를 들겠는데, 공포와 탐욕 사이에는 불안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920년 1월 2주간의 그 가상화폐,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 첫날 보면은 29,424불이었어요. 근데 불과 그 일주일 만에 41,665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이제 탐욕이 발동돼서 계속 사죠. 그래서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불과 한 3, 4일 만에 얼마로 떨어집니까? 다시 3만 불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공포가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개방이 돼 있고, 하루에도 그 변동성이 막 20%, 3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봤더니 내게 30%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꾸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며칠 사이에 가격이 막 40%, 50% 등락을 해버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멘탈이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밤에 잠도 못 잔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이게 개장돼 있고 가격이 막 20%, 30% 등락하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 돈을 벌었건 잃었건 늘 불안한 가운데 이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주식인 삼성전자, 이 소액주주가 5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5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뭐 9만 원 하던 게 이제 한 6만, 7만 원, 6만 9천 원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 20% 내지 30% 손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0만 명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뭐 아파트죠, 주로. 우리나라 이제 주택값이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버블이 끼었다. 그러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올랐네. 예.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죠. 무주택자는. 그런데 거꾸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이제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뭔가 하면 주택이 오르던 내리던 뭐 대충 국민의 반은 불안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그 주택 가격이냐? 그건 뭐 아시겠지만 PIR이라 그러죠. Price to Income Ratio 해가지고 연소득에 비교해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이제 계산한 건데, 여기 나와야 보이지만은 홍콩이 가장 비쌉니다. 20.7. 그다음에 주요 도시만 봤을 때 우리가 그 15.6. 그다음에 밴쿠버가 13, 시드니가 11.8,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진 도시인 그 로스앤젤레스가 8.9밖에 안 됩니다. 런던이 8.5고 뉴욕이 5.9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조사 기간마다 좀 틀리긴 한데, 저는 이거를 탐욕 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과도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스앤젤레스나 런던, 뉴욕보다도 우리가 훨씬 PIR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게 버블이죠, 버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탐욕이 버블을 부르고, 버블이 너무 커지면은 야 이게 터지지 않냐, 아니면 갑자기 빠지지 않냐, 그런 그 공포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미국 도시는 20-30만만 돼도 굉장히 큰 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뭐 100만 넘는 도시가 5개, 6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중소도시 보면은 보통 5 이하입니다. 이게 적당한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니까 5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벌면은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적당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제 과도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는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수준이냐 그걸 이제 측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소유에 대한 갈망인데 그 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소유욕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개념을 뭐 장착하고 살아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난 게 50억 클럽 아닙니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20만 평도 안 되는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서는 거기서 몇 사람이 1조 8천억 원을 챙긴다. 그리고 이름만 빌려주고 50억을 챙긴다. 이건 너무 이제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풍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치가 아닌 가격으로 환산을 하죠.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집에 마련하고 뭐 텃밭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꾸고 거기서 만족하냐 그게 아니라 그 집값이 얼마냐 내가 사는 아파트 값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 타인 또는 언론이 이걸 부추깁니다. 작년 재작년에 언론이 그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끌 아닙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뭐 집을 산다, 주식을 산다, 빚을 내서 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자꾸 쓰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러다가 더 오르면 나 어떡하냐. 그러니까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불행하게도 작년 10월서부터 집값은 정체되고 뭐 추락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재작년에 유행하기 시작한 그 단어가 뭡니까? 동학개미죠. 동학개미. 주식 떨어졌는데 우리가 주식을 사서 주가도 끌어올리고 돈도 벌자. 동학개미. 그 동학개미가 또 국내 시장이 시들해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미국 주식을 사자. 서학개미. 그 사람들 지금 20% 평균 20% 내지 30% 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 동학개미하고 서학개미가 시들해지니까 이번엔 중국 주식이 유망하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중학개미가 나타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가 심하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게 특히 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심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도 성장을 계속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죠. 뭐 실업자가 몇백만 명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재산 증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고령화죠. 뭐 60 전후에 가지고 은퇴하는데 뭐 100세까지 산다며 100세까지 너 뭐 먹고 살지?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렇게 내가 노년을 살지만 내가 한참 잘 나갈 때의 생활 수준은 유지하면서 살아야겠다. 폼 잡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뭐 50억 클럽에도 이제 가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소유욕이 어떤 탐욕으로 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사회는 항상 해방 이후 지금까지 늘 급변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성이 없으니까 그 어떤 내가 안정을 유지하려면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강하죠. 남하고 비교하죠. 특히 자기랑 학점도 비슷했던 그 친구가 동창이 잘 되면은 참 뭐 배가 아프죠. 이런 게 자꾸 비교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는 자식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친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포와 탐욕이 공포로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내가 그걸 조절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이에서는 우리는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건전한 사회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 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대안을 뭐 제시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한번 이제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던 적던 자산 증식에 매달리며 불안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욕구 수준을 조절하면서 마음 편히 살 것이냐. 저는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